안녕하세요. 박식의 구호 시간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음운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음운의 변동은 음운을 우리가 자음모음이라고 했잖아요. 자음모음이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체. 예를 들어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뀐다. 교체되는 거예요. 축약은 기억이 히읗을 만나며 예를 들어서 키읔으로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다. 축약입니다. 탈락은 안따.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따. 이게 지읒이 탈락하는 겁니다. 안따. 우리 니은으로 발음하잖아요. 이게 장군 단순화라고 해서 탈락. 우리가 그때 탈락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진다. 말 그대로 탈락. 쉽죠. 첨가는 뭔가 어떤 것이 첨가가 된다.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첨가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 중에 오늘은 우리가 교체를 공부할 겁니다. 축약, 탈락, 첨가는 나중에 교체가 끝나면 차례대로 배우겠습니다.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큰 틀을 보세요. 국어에서 음운이 있는데 음운은 자음 모음인데 자음 모음이 변화하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란다. 오늘은 교체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큰 틀을 딱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교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저번에 음운을 배웠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자, 음운은 우리가 자음 모음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그죠? 물하고 불. 이거 뜻이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리을은 똑같이, 요거는 다 똑같잖아. 그죠? 근데 요거만 다르죠. 자음 요거. 미음, 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불은 다르잖아요. 그죠? 뜻이.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18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음, 여기서 자음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모음이 달라지는 걸 한번 볼까요? 모음이 달라진다. 미음 갖고 리을 간데 요 모음 우하고 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뜻이 다르잖아요. 모음이 달라졌죠. 이렇게 자음 모음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미음 리을, 요거는 미음 리을, 이렇게 서로 다 떨어뜨릴 수 있죠. 이런 걸 무슨 음이라고 했죠? 분절음. 예, 이런 걸 분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운을 이렇게도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분절음 다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역, 니은, 이런 거 자음 모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걸 분절음. 저 구별 못하는 건 뭐가 있죠? 눈이 와요. 눈이 아파요. 눈하고 다르잖아요. 이 소리의 길이잖아. 그죠? 장단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비분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운은 결국은 자음 모음인데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분절음. 못 떨어뜨리는 게 장단 같은 거, 길이 같은 거 비분절음 했잖아요. 그래서 분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음소라고도 합니다. 분절음을 음소라고도 합니다. 자, 비분절음은 이 운을 갖다가 음소라고도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소하면 분절음, 자음 모음을 얘기한다. 음소라고 하면 비분절음을 얘기하는데 소리의 장단, 길이 쪼갤 수 없잖아요. 떨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음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분절음, 음소, 비분절음은 음소 같은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운의 변동 중에 교체를 배웁니다. 교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음절의 끝소리 교체, 두 번째 비음화, 세 번째 유음화, 네 번째 된소리 대기, 다섯 번째 구개음화. 이렇게 5가지로 교체에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틀을 우리 했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 교체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큰 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4가지가 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4가지가 있는데 교체에서도 5가지가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비음화, 된소리 대기, 구개음화 이렇게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출발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어떤 말이에요? 이걸 결국은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 우리나라 자음은 19개가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된소리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19개가 있잖아요. 19가지가 소리의 끝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발을 적어볼까요? 기역이 왔어요. 그럼 기역이 오면 박. 한국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바에다가 기역이 오면 박. 자, 7가지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으로 올 때 자음이 19개가 다 와도 실제로는 발음되는 소리는 7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옛날에 배웠는데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갖고 7가지 끝소리 규칙 7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나 봤는데 받침 쌍기역은 어떻게 발음해? 7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7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발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은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기역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박, 이것도 박입니다. 발음은 박, 이렇게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봤잖아요. 부억 할 때 이거 쓰잖아요. 부억. 이거 발음 어떻게, 기역은 그대로 기역 자기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기역은 없잖아. 기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가지밖에 발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7가지 가운데로 하나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역하고 제일 비슷한 게 기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억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발음이.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국 사람이니까.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한국 받침 중에 발음이 7가지밖에 안 나는데 받침 자음 19개가 왔을 때 7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발음을 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알아둬야 됩니다. 요 기역은 키읔, 쌍기역, 요게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입이잖아. 입. 근데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입이에요. 피읍하고 제일 비슷한 게 비읍이잖아요. 그죠? 발음이 입으로 발음되잖아요. 요거는 자기 소리가 있으니까 입, 자기 소리. 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니까 자연히 비읍 소리가 내죠. 이거는 없어도 7가지 중에 하나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제일 비슷한 게 비읍, 피읍 비슷하니까 요거는 형제입니다. 형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외워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읍의 형제는 피읍이에요. 요거는 2형제, 요거는 3형제. 자, 나 이거 봤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했어. 이거는 이런 거 봤잖아. 그죠? 이거 발음 어떻게 시옷이 왔네? 시옷이 없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시옷이 없잖아요. 없지만 어느 하나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옷은 디귿 형제입니다. 디귿. 그래서 요 발음은 빛 이렇게 냅니다. 머리 빗는 빛 있잖아요. 빛 이렇게 발음 냅니다. 요거 빛이 밝아요. 햇빛이 밝아요 할 때 요것도 치읓도 발음을 디귿으로 합니다. 빛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빚이 많아요. 돈을 많이 빌렸어요. 빚이 많아요. 요것도 빛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디귿 형제가 제일 많습니다. 디귿 형제는 7형제입니다. 받침 소리도 7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고 디귿 형제도 7형제입니다. 디귿 형제는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으로 끝나는 자음 소리 있잖아요. 지읒, 치읒, 으로 끝나는 게 여기 디귿으로 들어갑니다. 지읒, 치읒, 티읒, 히읗 하고 시옷, 쌍시옷 넣어서 이렇게 7형제입니다. 이게 제일 많죠. 지읒, 치읒, 티읒, 히읗, 으로 끝나잖아요. 그거 4개 넣고 시옷하고 쌍시옷은 요거 디귿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우리가 건너뛰었잖아요. 시옷이 디귿 형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다 디귿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형제가 있나? 없어요. 니은은 니은밖에 없어요. 자기 소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미음도 형제가 없어요. 이응도 형제가 없어요. 다 형제 가진 거는 기역, 디귿, 비읍. 요걸 우리 교실에서는
구두방이라고 합니다. 구두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구두방의 기억의 형제는 삼형제, 기억, 키역, 쌍기역. 구두방의 두의 형제는 지읒, 치읒, 티읒, 티읒, 시옷, 쌍시옷, 디귿 넣어서 칠형제. 그 다음에 방의 형제는 비읍, 피읍, 이형제. 이렇게 형제 가진 거는 구두방밖에 없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있다. 요걸 발음을 어떻게 써요? 있다 할 때. 자, 있은, 시옷은, 쌍시옷은 디귿 형제니까 요렇게 발음합니다. 요렇게. 자, 히읗 한번 발음해 볼까요? 히읗. 히읗 이렇게 쓰면 히읗이 왔어요. 그러면 발음대로 쓰면 어떻게 쓰냐? 의에다 히읗은 없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히읗이 없지만 히읗은 디귿 형제니까 히읗. 요렇게 히읗 요렇게 발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연음을 비교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음을 알아야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연음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꽃이 아름다워 할 때 그죠? 이 발음 어떻게 합니까? 치읓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예, 맞습니다. 받침은 사람하고 똑같아서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과장님,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 이렇게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동그라미가 보이면 슝 올라갑니다. 동그라미가 보이면 이걸 모음이죠. 이게 자음이 아닙니다. 이 모음 이입니다. 요 은가가 없다고 합니다. 동그라미는 은가가 없다. 초성이 왔을 때, 그죠? 초성이 처음에 왔을 때, 요 이나 똑같잖아요. 야, 이것도 야잖아요. 이것도 여잖아요. 처음에 오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있으나 없으나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은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야, 똑같아요. 이것도 이 똑같아요. 예. 은가가 없는 이런 거, 그죠? 오면 받침은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발음대로 하면 꽃이, 이렇게 우리 발음하잖아. 그죠? 이게 연음이에요. 연음은, 받침이 위로 올라간다. 은가가 없는 이응이 왔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은가가 없는 이응이 왔네. 그러면 올라가야지 하면 꽃차례 이렇게 발음해야 되네. 꽃차례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꽃아래라고 발음하잖아요. 꽃아래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요거는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돼? 예. 아래, 요 이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 안 배웠잖아. 그죠? 우리, 아무튼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뜻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지만, 아래, 위, 옆, 뒤, 이런 거는 뜻이 있잖아요. 아래. 뜻이 있을 때는 그냥 칠시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아래 이렇게 한번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이 올라가서 꽃아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연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동그라미 이응이 보인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 아직 우리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태소를 안 배웠지만, 뜻이 있는 거는 무조건 실질이구나. 뜻이 있는 거는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승진한다. 부장으로 승진한다. 과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음하고 음절의 끝소리는 구별이 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받침은 위로 승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 그죠? 동그라미가 보였네, 모음이 보였네, 모음이 보였네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우리는 밭태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요거 맞죠? 근데 그럼, 동그라미 보였네, 위, 모음이네, 바로 올라가네. 그러면 밭튀에 이렇게 발음하네. 우린 그렇게 발음 안 해요. 밭튀에, 바튀에 이렇게 발음하면 틀립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는 음절의 위에는 뜻이 있잖아요. 이건 에는 조사이기 때문에 뜻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는 뜻이 있으니까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뜻이 있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라. 뜻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 뜻이 없는데 뭐 적용할 필요도 없어. 뜻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올라가도 돼. 뜻이 있으면 너는 거기서 적용을 받고 올라와야지. 뜻이 있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가 받침 보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티읕은 디귿 형제니까 디귿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번 받 위에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받아서 뒤에 이렇게 뒤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을 받고 올라간다. 이게 연음이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오늘 배웠습니다. 연음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음은 뭐다? 형식 형태소. 뜻이 없는 모음이 왔을 때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그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모음. 뒤에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요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받고 난 뒤에 요게 싹 올라간다 해서 뒤에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